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미국에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걸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좀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폴리마켓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는요, 역시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요.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예스를 누른 사람이 이제 33%까지 여러분 떨어진 상황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70%였어요 여러분. 70%.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 기준으로 33%까지 떨어졌는데요, 또 만들다가도 보니까 막 32%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 조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32%, 33% 이것도 너무 높아요. 이것도 불안해요. 네, 저희는 당연히 더 떨어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구속 취소되시고 확 떨어지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쭉 여러분 최근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달로 해가지고 12월 3일부터 해서 80 거의 한 3, 4%를 최고치로 찍었고요. 지금은 거의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32, 3%를 찍고 있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구속 취소가 있고, 여러분 24일에 뭐 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24일에 있습니다. 10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각이나 각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 절차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한 8분응선, 9분응선 정도 넘었다, 기각이나 각하에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물론 막판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진짜 주의해서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6일 날 여러분 있죠. 이재명의 2심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방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위증교사 1심 때 뭐 당연히 유죄 아니야, 저게 누가 봐도 유죄인데 어떻게 저거는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으나 무죄가 나왔죠. 어떤 한 판사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만 생각해 보더라도 구속 취소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날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판을 뒤집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재명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시에 판은 다시 한번 뒤집히는 겁니다. 이 폴리마켓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탄핵 인용에 대한 퍼센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심판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죄를 거기서 만약 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더 부담이 덜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기각을 때리는 것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고 좀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한덕수 총리나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그리고 이재명이나 다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걸고 하는 베팅 사이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어디다 거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각에다 거실 겁니까? 인용에다 거실 겁니까? 저는 기각에 걸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폴리마켓은 미국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제 베팅을 하고 예측을 하는 플랫폼인데, 이곳에서 돈을 걸고 본인의 돈을 걸고 하는 이러한 그 베팅에서 지금 그 기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그냥 언론사의 예측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더 높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폴리마켓이 보여준 그동안의 예측도입니다. 자, 작년 11월이죠.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폴리마켓에서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적중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유력하다 뭐 그 정도는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당일 한국 시간 6일에 이제 선거가 열리기도 전이죠. 경합주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그때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여기 퍼센트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97%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97%.
그래서 이때 경합점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뭐 이런 곳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미국 대선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뭐 개표가 이제 뭐 자 이틀 정도 걸리는 데도 있고 진짜 막 더 5일, 6일 막 이렇게 걸린 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 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론조사도 굉장히 그 판단을 유보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 여론조사조차도 판단을 유보했고 언론사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폴리마켓은 그냥 97% 이렇게 확률이 나와버렸고 이게 뭐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측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좀 더 요즘에 각광받고 있냐면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막 돈을 넣고 빼고 막 이런 계속해서 작업들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실시간 업데이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폴리마켓은 이번에 미국 대선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플랫폼이 됐고 지금 이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탄핵 그 심판을 돈을 걸고 베팅을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푼돈 이렇게 걸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예측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폴리마켓은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제가 또 그 특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후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이 트럼프가 어제 그 SNS에 올린 글이 있어서 좀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대변이 되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4명의 진보적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확신하면서도 공화당의 판사들은 어느 쪽으로 판결할지 고민해야 할까요? 네, 왜 고민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이 말을 보시고 너무나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저쪽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헌법재판관 몇 명 있죠? 그들이 탄핵 인용을 할 거라는 거는 알아요. 물론 마지막에 그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인용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의 어떤 판사들은 어느 쪽으로 판결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딱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좀 오버랩이 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저 말고 진짜 일론 머스크가요 그 굿 퀘션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리트윗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 X죠. X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참 미국 판사 말하는 거긴 한데 미국 판사 말하는 거긴 한데 뭐 거기나 여기나 지금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같은 당연히 미국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말한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 상황인데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걸 말을 한 거냐면 그 트럼프가 행정명령 엄청 많이 했죠. 막 지금 거의 지금 취임하자마자 몇백 개 이상 되는 행정명령을 하면서 완전히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명령을 바로 발동하지 못하게 판사들이 무더기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헌법재판과의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의 우리법연구회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대법원이나 여러 곳에 야막하고 있는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그 워딩이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번 계몽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좀 이거는 진짜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젠가 어제죠. 네네.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 경찰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역들을 불러서
뭐 용역들아 뭐 유튜버부터 먼저 뭐 빼라 막 이런 말도 들렸고 이게 실제로 들렸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용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굉장히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밤이죠. 어제 밤에도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그 김기현 의원이 문을 이렇게 좀 터줬어요. 결국에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또 유튜버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저렇게 유튜버들을 견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좀 경계를 하고 왜 못 들어오게 할까?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숨기려고 할까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물론 결국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방송을 종료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갑자기 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계란 맞으신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돈봉투 의혹 때문에 이름은 알았는데 얼굴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께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진짜 뭐 계란특검 해야 됩니다. 뭐 말이 이렇게 돼서 이상한데 계란특검 해 보시죠, 한번. 그때서부터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 통행을 막는 거나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지금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붙은 현수막인데요. 잠깐 분위기를 환기해서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여러분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 보수 이재명은 국민만 봅니다. 와, 여러분 이런 현수막을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우클릭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중도 보수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웃기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쪽에서 좀 이렇게 컨셉질을 하면서. 근데 진지하게 이렇게 현수막까지 달 수는, 이게 수영 강변대로면 어디죠? 부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중도 보수 이재명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게일에 올라온 건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도 보수라고 해서 진짜 믿는 거 아니시죠? 부산 분들 그럴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분들. 네,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이재명이 2심 심판이 남았으니까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신변이 안정된다고 하면서 방탄복 막 그런 걸 입고 나오지 않나. 네. 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리고 지금 이거를 2년 넘게 끌었어요, 이 선거법을. 보통 6개월 정도면 종료되는 게 선거법 그 심판입니다. 2년 끌었습니다. 2년. 증인 50명 신청하면서. 참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네, 마지막 가는 길을 저희가 어디로 가실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길까지 잘 에스코트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권성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그 김건희 여사님의 막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위한 특검 이런 법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하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85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참 눈에 띕니다. 저도 이걸 이제 봤어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김재섭까지 반대를 했고요. 많은 이제 진종호도 반대를 했고, 대부분 국민의힘은 다 반대를 했는데, 참 여기 눈에 띄게 주황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황색이 뭐냐? 이게 노란색인가요, 이게? 노란색이 있는데 그게 뭐야? 기권표예요, 기권표. 네. 여러분 기권 한 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더불어서 기권 한 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권성동이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참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어, 아,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김문수는요. 이 김문수 장관님이 아니고 민주당 김문수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 진짜 여러분 권성동이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사람이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속을 봅니다. 제가 뭐 권성동, 권영세 이런 애국행진도 오전에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국민의힘 지도부 저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국민의힘 이거를 참 현타가 많이 와요. 그만 비판하고 싶어서 현타가 오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여기랑 이 지도부랑 뭐 당 전체까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이 지도부랑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할 게 정말 많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면 민주당은 민주당이고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게 정말 애썼던 위원들 위주로 당대표나 일단 지도부를 좀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진짜 국민의힘 그거 당원 탈퇴하고 싶습니다. 탈퇴하고 싶은데 정말 탈퇴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거 돈도 내거든요. 한 달에 얼마 돈도 내요. 뭐 많은 돈은 아닌데 돈도 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그 돈이 아까워서, 그 작은 돈이 아까워서 탈퇴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까 그쪽에 돈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퇴하고 싶었으나 탈퇴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고 또 하면 또 전당대회 열릴 거란 말이에요. 또 당대표 뽑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직 그나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비슷하신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국민의힘과는 절대 좀 이 지도부랑은 같이 못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막판입니다. 정말 막판이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참고 서면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 이제 헌법학자들의 이제 토론회 자료들 뭐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거를 보냈고 이게 20일 날 169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첨부를 했냐면 3월 17일 날 이게 열렸어요. 탄핵 전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 이게 열렸는데 이걸 어디서 주최를 했냐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형사법 교수 포럼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의 기조는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고 11명의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국회가 규정에 어긋난 소추안을 접수했는데도 헌재가 심리에 돌입했고 변론 진행에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엄 선포가 위헌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졸속 입법 공수처 문제, 영장 쇼핑 문제 이런 것도 다 첨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난 허영 헌법학장님의 그 의견서도 제출을 했었고 지금 보시면 법리적으로는요 완벽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계리 변호사님, 윤곽근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법리적으로는 아주 튼튼해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이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100% 그렇다고 절대 확신은 못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라든가 뭐 그런 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타임라인상 28일 이제 넘어가면 또 4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제가 뭐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이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정말 한 달만 지나면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료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으실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상 하단 한 번만 더 참고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채널 운영하고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